네, 지사님, 이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의 입장에 괴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제가 많이 지금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대신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업이 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이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아니 1조 민간 원 개발이 아니라 가까운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산 격차 제가- 해소에 기여를 했어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제가 오해할 오늘 수 지적하려고 있으니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답을 제가 할 수 말씀을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좀 예, 제가 주시면 말씀을 좋겠어요. 드릴게요. 네, 네.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이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 민간 특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대장동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택지 소송과 주택 분양 총 합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발 이익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1조 8천억입니다. 도지사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는 이 중에서 택지 사업을 성남시들이 한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득에 내가 5,500을 환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1조 8천억 규모의 대장동 사업,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사업계획 제안서에 보니까 아파트 분양 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어요. 근데 왜 택지 사업으로 제안하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네, 네. 이게 네. 이제 위탁된 사무였고 저희는 하여튼 제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보고받은 것도 알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공모 지침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물 분양 사업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택지 사업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을 활용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분양 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하고 아파트 사업 단념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프 한번 줘보세요. 산업은행이나 미분양이요. 하나은행 미분양이요. 이런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요. 산업은행은 가격 및 분양성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 하나은행은 아주 안정적이고 양호한 수익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체결한 사업계약서에서 하천대유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해서 바로 아파트 분양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것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택지 사업의 수익 중에서 5,500을 확보해서 70%를 확보했다, 그건 맞는 말씀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하는 1조 8천을 기준으로 하면은 5,500을 다 인정해도 25%, 그리고 그냥 1,800만 이야기할 땐 10%,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인사말에 하신 말씀처럼 권한을 가지고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그건 이후 문제가 아니라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든지, 많이 지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민간 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입니다. 강제 수용으로 지금 원주민들이 4,367억을 손해봤어요.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로 1,000억을 민간에게 또 몰아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의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손실이 갔어요. 바가지 분양이 된 거죠. 이것만 합쳐도 총 1조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공익적인 가치를 의지로서 억강부약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럼으로써 평성시 말씀하신 소신이 드러나는 그런 대장동 개발 사업을 국민들이 기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저의 부족함, 부실함을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려 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개발을 허가해 줄 건지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 합동을 할 것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지 당시 상황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